공모전도 한 70번 정도 나갔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그것도 70번 정도. 단 한 번도 입상한 적은 없고 내가 될 때까지 해본다. 책을 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간절한 건 기본값인 것 같고 일단 뛰어들어. 그게 뭐 실패든 성공이든 뭐라도 건질 수 있어 해서 들어왔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806 초대석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의 저자이자 이 책을 펼쳐낸 출판사의 대표님 김상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판사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것 이외에도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고 행복하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시는지 모르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게 설명드리면,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강연을 다니는 강연가이기도 하고요. 필름이라는 출판사 하나랑 클라우디아라는 출판사도 차렸었고, 카페 공명이라고 지금 이제 연남점이랑 홍대점 이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책에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죠. 행복한데 그게 꼭 행복으로만 귀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하나는 성취고 하나는 행복이었어요. 원하는 것들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고, 또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느끼는 게 성취의 어떤 영역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행복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감들을 느끼고, 강변북로 가는데 노을이 이쁘다던가 그런 거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구나.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조화되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서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분명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잘 됐을까? 지금 성과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 책이 지금 20만 부가 팔렸죠. 네, 이제 오늘 또 출고됐는데 한 25만 부 정도. 그리고 또 전책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올까가 10만 부가 넘겼고요. 네. 그 다음에 공명이라고 하는 카페는 마포구의 상위 1%, 연남동에서 1등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원래부터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지나 목표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건 별로 없었고요.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럴 시기에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군대가 좀 생각의 전환점이 됐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다 군대 가고 여자애들은 남아있는데 취업 준비를 하고 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조금씩 했었고,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떠올리게 됐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 막 사업을 해야 돼 아니면 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고민들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성과를 낸 사람은 처음부터 강력한 동기부여와 엄청난 확신, 장기적인 비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 공감하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고 이런 뉘앙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속에도 뭔가가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피라이터가 처음에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모전을 한 30번인가 도전했다가 다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70번 정도. 70번이었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도 또 할 생각을 하셨죠?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나갔던 공모전도 한 70번 정도 나갔고, 그 이후에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서 투고라고 해가지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작업을, 그것도 70번 정도. 그것도 70번이요? 네. 그러면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그 작업의 양도 상당했겠네요. 네, 맞아요. 카피도 써야 되고 그 회사도 분석하고 캠페인 분석하고, 그런데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좌절도 느꼈는데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될 때까지 해본다. 근데 될 때까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끊어졌던 게 70번이고 단 한 번도 입상한 적은 없고. 단 한 번도? 네. 근데 지금 20만 부를 파는 작가가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도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길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의 마음이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길래 왜 내 카피를 떨어뜨리는 거야? 사람들은 어떤 카피에 반응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알려면 사람들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야겠다. 깊은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고민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유행이었는데, 사람 소리 하나라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열고 고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6개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다? 아예 없었어요. 아예. 네, 주작을 많이 하고 네, 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봤죠, 저를. 공모전 70번 떨어지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것도 또 안 됐다. 그런데도 계속 하셨나요? 네, 계속 했어요. 고민이 올 때까지 했고,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때는 돈을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해석하기까지의 시간들을 축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취나 행복의 기본값이라고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네.
지금 와서는 잘 됐으니까 아 과거에 이랬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하는 족족 실패하고 6개월 동안 반응도 없는데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고통스럽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성과가 안 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라면은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아, 잘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에는 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나 아파 이렇게 드러내진 않고 묻어두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동반자처럼 이걸 데리고 가더라고요. 성과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가요? 그냥 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확률적으로는 이 고민들과 고통의 흔적들이나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성장할 기회들을 주는 건데 그 와중에서 뭐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그게 메인이면 성장하기엔 좀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고통은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는 제가 좀 세게 말할 때는 찡찡거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핑계 대지 말라. 이렇게. 네, 다 끝나고 술자리를 갔든 뭐 감정을 푸는 것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힘든 거다. 핑계 대지 말라. 찡찡대지 말라.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과거에 빚이 뭐 매달 1억 적자가 계속 생기고 하면 진짜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절대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찾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좀 많이 찾아 듣고 잘 된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던 것 같고 나도 좀 이겨나갈 수 있어라는 확신들을 좀 얻고 싶었던 게 큰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6개월 뒤에 그 일이 어떻게 잘 풀렸나요? 그 뒤로는 이제 고민들이 좀 수두룩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하느라고 하루를 다 보낸 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잘 됐다라고 하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민이 많이 오는 게 저한테 잘 됐던 거고 좋아요 많이 받고 팔로우 늘어나고 이게 잘 됐던 거라고 봤어서 잘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돈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는 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후에 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글 목금으로 모았고 이거를 책으로 펴내면 어떠냐라는 이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안을 직접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생각을 떠올리신 건가요? 커뮤니티에 올려준 거는 길게 쓴 고민 답변 중에 한두 문장 정도를 뽑아서 올려주셨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내가 책을 내려고 했는데 안 될 상황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절당하고 투고한 거. 카페도 망했다가 다시 하셨고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 원동력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나요? 원동력이랑 아이디어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사야 되면은 거리에 그 차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레이더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 이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전 원동력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책을 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눈에 들어왔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절해서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간절한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간절함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얻었던 꿀팁 같은 건데 간절함의 정도는 사실 구별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간절한 건 기본값인 것 같고 그 뒤에 섞어야 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킥이 뭐냐, 그러니까 내 강점, 내가 잘하는 거 알고 지금 그게 이 시대에 맞는지, 내 아이템 내가 들고 있는 게 먹힐지 유효한지, 이 세 개의 교집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활동을 SNS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와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마케팅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근데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 마케팅은 사람을 관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판매를 하려고 하면 사실 판매가 안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냥 틱 놓는 그런 것들, 그러려면 이 사람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야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언젠가 찾을 때 이게 여기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마케팅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인스타에서 뭐 카드 뉴스를 봤는데도 이 책이 보이고
릴스를 봤는데도 보이고 버스 정류장 광고도 몇 번 했었고 신박한 것들을 계속 준비하는데 카톡 광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디서든 이 책들이 좀 보이게끔 만드는 거, 책이라 표현했지만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다만 피로도 측면들도 고려를 해서 매체별로 효과적이게 보여줄 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마케팅이지 않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다양한 형태로 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카페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책이랑 카페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모든 마케팅이 똑같다고 봐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새로운 책이 나오고 새로운 카페가 나오면 익숙해지는 단계들에서 저희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인 것 같고, 언젠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이게 뭐지 해서 검색할 때 서점 리뷰가 잘 쌓여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카페 같으면은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카카오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쌓이게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나 책이나 뭐 사실 어떤 마케팅이든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본질적인 것들은. 카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두 번을 망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가 성수동에 맨 처음 열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어디에 여셨다가 안 됐나요? 그 자리 그대로 새로운 컨셉으로 열었어요. 그런데 또 망했다고 하셨죠? 네. 그 원인이 내 실에 안 채워져 있어서 안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래서 망했더라. 여기는 이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카페를 뭘로 채우냐고 봤을 때는 보통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눈다고 보고 있고, 네. 뭐 소프트웨어는 뭐 맛이나 친절도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레시피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소프트웨어는 나름 B급 감성이긴 하지만 잘 채웠다고 봤어요. 그 성수동 카페도. 근데 하드웨어 안에는 이제 입지 시설 공간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건대 입구역에서도 15분, 성수역에서도 15분 그러니까 걸어서, 그리고 지하에 있고 앞에 바로 구두 공장이 있었어가지고 손님들이 나오면 아저씨들 컴프레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입지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고 공간 자체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고, 그러고서 이제 넘어왔던 게 연남동 쪽이고 120평이고 이제 대로변에 있고 그런 공간들로 이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출판업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원래 관련된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네. 모르는 분야에 어떻게 도전을 했고 그 안에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진입장벽 같은 거, 그거에 균열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책 시장에서 문학은 엄청 꽉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끼리 이미 등단 시스템도 만들고 문학상도 주고 있고 뭐 누구 문학상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손을 댈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균열 어떻게 내지?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파고들 수 있을까를 봤을 땐 전 분야 자체가 에세이라고 봤었고, 그리고 이제 카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커피로 1등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상위 1%한테 제가 덤빌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상위 10% 안에 들게끔 이 공간으로 뭔가 승부를 보자, 이런 것들로 뭔가 사람들한테 좀 이목을 끌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균열을 낸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있는 균열을 찾아 들어간다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자기가 가진 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이미 잘 된 사람들의 정보가 많잖아요. 많이 습득해서 나 스스로를 체크하다 보면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균열이 나 있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출판사라고도 하는데, 에세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품,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세요? 에세이나 뭐 자기계발이나 경제경영이나 서점에서 만든 장르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 스토리를 좀 많이 입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춘천의 감자빵, 이미소 대표님이 쓴 책도 있고 김씨네 과일이라고 그분 이야기도 있는데 브랜딩 얘기도 있고 마케팅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의 스토리도 있어요. 서사를 잘 풀어주고 아이템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린 에세이를 잘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에세이를 좀 더 많이 내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처음부터 의도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셨던 거네요. 그건 어느 정도의 의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공명이라는 공간을 기획하셨는데 그 공간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사무실이 없었어요. 초반에 여기저기 카페 돌아다니고 뭐 투썸 많이 가고 할리스 많이 가고 이랬는데, 작은 카페도 가고 싶고 개성 있는 카페들을 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카페를 하면 오래 앉아 있을 공간들을 만들자. 그러려면 일단 높고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공간들을 채울 요소들은 뭘로 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킥은 책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걸 좀 융합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명 연남점은 책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홍대점도 벽돌에 책 2권 박아뒀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좀 재밌게 넣었어요. 보고 듣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을 거쳐서 가겠다
라고 하는 그 포부를 책에다 써두셨어요. 이 생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시나리오랑 음악이랑 영상 쪽으로 감독식으로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싶은 건 개인적인 목표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출판 쪽은 어쨌든 저는 컨텐츠의 근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여기에 지금 음원 사업이나 영상 사업들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카페뿐만 아니라 저는 공간 비즈니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 안에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커피 쪽은 원가 절감 플러스 퀄리티 상승이라는 그 숙제가 있어서 유통 쪽으로 지금 좀 더 뻗치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이제 사업의 확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책 내용 중에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해라, 근데 그냥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나요? 그냥 해라라고 했었던 이유는 시작에 앞서서 엄청나게 주저하고 내가 이것까지 다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 차례 시장은 바뀌었고 나는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뛰어들어. 그게 뭐 실패든 성공이든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는 없기 때문에 뭐라도 건질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해서 들어왔으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는 진짜 머리 빠지도록 치열하게 고민을 해라.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다른 사람들 뭐 잘하는지, 나 뭐 잘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뭔지, 사람들 좋아하는 거 뭔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해야지 살아남을까 말까 하니까 그냥 하되 그냥 하지 말아라. 저스트 두잇이랑 두 유어 베스트를 섞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 보시는 분한테 가슴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동 많이 기대하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